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선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조선가배상 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경상 2, 3주 진단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뭐 골절 사고 그리고 뭐 골절 사고 중에서도 한시장에 나오는 경우, 연구장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쭉 치료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치료부터 합의까지 어떤 과정이나 이제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좋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 자 오늘은 중상해라는 거는 자 요즘은 근데 중상해 기준이 검찰에서도 조금 바뀌는 경향이에요. 어떻게 12주 진단 이상 나오면은 검찰에서는 중상해로 기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구장애냐 마비장애냐 뭐 절단이 있냐 없냐 이 부분보다 12주 이상 진단 그리고 여기서 연구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바뀌는 것 같고 지금 말하는 중상해라 이제 뭐냐면은 마비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간병이 필요한 분들 혼자서 자발적으로 움직임 보행이 안 된다든지 생활이 안 되는 분들 보통은 이런 분들이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많거든요. 마비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 사실 그 보호자들은요 지금 이 영상 볼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맞습니다. 왜냐 거기에 치료에 집중하고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 계신다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부르면 또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대기하는 이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직접 보긴 힘들 건데 만약에 주위분들이 보면은 이 방송을 이제 링크를 좀 보내주시고 하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비되신 분들 크게 주제가 뭐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간병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병비. 자 그럼 첫 번째 간병비 한번 짚어보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감염균. 감염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감염균이 병실 1인실 써야 되고 그리고 전원 자체도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합의 시점이죠. 소송 시점이라든지 이 소송을 종결하는 시점. 언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받아야 되냐?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치료를 우리가 이제 평생 받아야 되니까. 평생 받아야 되고 급성기 치료에는 워낙 그 병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간병비 부분인데 당장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지불 보증이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없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야 되는 것 간병비 그리고 간병비하고 이제 뭐 보조구라든지 물품비, 물품비,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용품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저희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처음에 사고 나시고 사실 가정 형편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제 가정 내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 금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간병인을 쓰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한 350만 원 전후. 그다음에 물품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매달 들어가죠.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뭐 처음 한두 달은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3달, 4달, 5달 길어지면은 사실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보험회사 기준은 이래요. 자,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거는 소송 예상건이기 때문에 소송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급을 해줍니다. 그렇죠. 일단 간병비 최대 2달치. 최대 2달치. 그 300, 600만 원 정도거든요. 일단 2달치는 주고. 맞습니다. 그건 받을 수 있고요. 가지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보험회사에서 가지급을 해주려면은 기준이 있어요. 약관 지급 기준에 예상되는 평가액이 2분의 1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급 관련해가지고 규정된 게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그렇죠. 그다음에 위자료, 그다음에 휴업 손해 이런 것 같이 현재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정해서 50%를 줍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1호 근로자 기준에 1급이 우리 위자료가 200만 원입니다. 약관 지급 기준에서. 그다음에
임금이 1년 근로자 기준으로 한 270얼마 되죠. 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또 85%예요. 네. 예, 120만 원 85%면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해주는 거는 120만 원에 위자료는 100만 원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는 가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많이 모자라죠. 네, 12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 그리고 120만 원 할 수 있다는 근거도 과실이 없을 때 지금 이 금액이 무가 나온다는 실을 거죠. 때 그렇다는 네, 거죠. 무가 실을 예, 때인데, 예, 근데 네, 딱 보험사 기준에서 그럼 계산하면은 네, 무가 실일 때 한 120만 원 정도 매달 가지급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비용으로는 사실 생활 실제, 자체도 안 되죠. 예, 네, 실제 치료도 안 되고. 비용에는 너무 많이 턱도 없이 미달인데 이거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왜냐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정도는 네. 지금 저희 뭐 의뢰인분들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지금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네, 네. 저희가 보험사에 얘기를 해서 네. 매달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급이 될 수 있게끔 매달 이렇게 그게 해드리고 사고 있어요. 초기라도 네네. 예. 네. 가능한 이제 네네. 노하우가 있네요. 네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다행인데 네. 실제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처음에 약관 지급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이 있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예. 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이런 부분에 도움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지 네.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형사비로 조금 금액을 좀 충당을 하든지. 예. 네. 왜냐 요즘 중상해 같은 경우에 예. 형사비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1억까지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초기에 1억이라는 형사비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그 형사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 형사비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간병비를 버틸 수 있는 네네.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일정 기간까지는 문제 없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직도 운전자 보험 뭐 예전 거 3천만 원, 네. 더 옛날 거 1,000만 원 가입되면 1,000만 원, 제가 2천만 원짜리도 봤거든요. 있죠. 네. 예. 환자분은 굉장히 안 좋으신데 네네. 2005년인가 2004년에 가입해가지고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게 보험료도 얼마 안 할 텐데 좀 많이 좀 바꾸시면 더 좋겠네요. 운전자 보험은 저는 예, 영상은 운전자 보험 영상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피해자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요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사망 사고가 3천만 원 가지고 형사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3천만 원 형사비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서 사망을 했다 피해자가. 네. 그러니까 12대 중과실 위반 차량이 12대 중과실 위반을 했다는 거는 뭐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실형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 3천만 원짜리 든 사람하고 네. 1억짜리 가입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네. 네. 1억짜리 가입한 사람은 네, 웬만하면 1억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3천만 네. 원짜리는 자기가 돈을 내든지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예. 요즘 만약에 예전에 3천만 원짜리 가입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1억짜리로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네, 엄청 예. 저렴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부 다 갱신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전 거를 보험을 해지시키고 지금 다시 가입하시든지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네.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시고 네. 예, 항생제나 네. 또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네. 쉽게 감염되는 그 병원균이 있습니다. 음. 예, 크게 이제 우리가 VRE균하고 네네. CRE균이 있는데, 자, 이 균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염이죠. 전파가 됩니다. 네. 예, 전염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네. 그 다음 병원으로 재활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합니다. 전염이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이제 일반인 같이 면역력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네. 환자분들끼리 전염이 좀 잘 된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분을 갖다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가족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해요. 네. 이 범위를 정하고 여기서 가까운 병원, 네. 조금 멀지만 더 가까운 병원, 그 다음에 본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정해가지고 가까운 데부터 전화를 해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고
VR이나 CR이 있다. 받아줄 수 있냐? 네네. 그러면 병원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비슷한 균에 감염된 환자끼리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병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1인실, 격리실이죠.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받아줘요. 베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받아준다. 예, 그러면 예. 미리 이제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전화를 다 돌려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원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행히 이제 이게 감염법 관련해 가지고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이제 부담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VR이나 네. CR이 균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전원하고 싶은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허락을 구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전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였죠.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고가 나고 네.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급성기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치료비 엄청 많이 나오죠. 예, 네.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네네. 병원비가 뭐 8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과연 이제 우리가 평생의 개요를 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은 언제 소송을 하고 네. 언제 그 소송 마무리까지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그 개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상담할 때 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고가 났잖아요. 네. 사고 난 거는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네네, 없으면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되 회복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네,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고 몸은 회복되고 네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이제 언제 네,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네. 게 이제 사실 그래요. 치료를 오래 받아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보상은 적어질 거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치료를 보상을 받고 나서 난 이 돈 내 돈으로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요. 네네, 그러면 더 손해를 볼 거고 네, 그러면 적당한 시점이 언제냐? 딱 판결을 받는 시점에서 치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 예, 예, 예. 네, 그래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치료비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딱 퇴원 시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퇴원해서 집에서 네, 네, 우리가 간병인을 쓰던가 네. 아니면 집에서 요양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딱 판결금이 들어오는 게 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기가 과연 언제냐? 네, 네. 자 보면은 우리가 마비되고 개호 사건 그러니까는 척추 손상이나 뇌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돼서 보통 집으로 태어나는 시점이 네, 2년 시점에서 3년 시점이에요. 네네, 네. 늦으면 3년 그리고 빠르면 2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릅니다. 네, 왜냐? 본인이 오래 네. 못 있어요 병원에. 네네, 본인이 지겨워서. 네. 왜냐면은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의식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 있기 싫어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집으로 퇴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2년에서 보통 3년이 가장 네, 네, 퇴원을 많이 한 시점이고 네, 뇌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손상도 3년 지난 시점부터는 결국 재활이거든요. 네, 네, 재활인데 그 재활은 우리가 신체 감정에서 보면 알아요. 신체 감정에서도 5년 이렇게 입원을 잡아주지는 않아요. 보통은 발병일로부터 한 3년까지를 입원으로 잡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3년 시점에는 퇴원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3년 시점에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판결을 받으려면 언제 소송을 진행해야 되냐? 우리가 개호 사건 소송 진행하는 거 진짜 빨리 끝나도 1년 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고일로부터 한 1년 정도 시점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네, 1년 6개월 시점 정도, 2년 시점 정도의 모든 신체 감정을 다 받고 네, 네. 그래서 딱 태어난 시점 정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이다. 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네.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뭐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네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치료해가지고 회복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끝까지 치료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중에 사망을 한다든지. 제가 그걸 네. 말씀드리려고 네네네. 했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이신데 의뢰인 분이신데 이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네네. 예, 작년 작년이 아니지 2020년 6월 달부터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고는 언제 났었죠? 사고는 2018년 9월 달 정도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년 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맞춰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소송을 1년 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네네. 근데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의 회복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니요. 너무 반대였습니다. 빨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회복 속도가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음.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이 되고 이분이 단기적인 사망을 하실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처음에 뇌를 다치시고 나중에는 글씨도 쓰시고요. 네네. 예, 본인 의사 표현도 눈으로 깜빡이면 다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으셨는데 흡입성 폐렴이 왔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항생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염증 수치는 올라가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급작스럽게 이제 조금 사망을 하셨는데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사람 앞일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 시점을 잘 잡고 소송 시점을 잘 잡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네,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 개호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 가지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급 네. 받고 뭐 중간에 치료 과정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치료가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소송을 하면요. 또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합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개호 사건이 보험사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 일단 저는 합의를 추천을 아예 안 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호 사건에서는 여명 단축 기간이라는 걸 산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명 단축 기간까지만 개호비를 주잖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명 단축 기간을 50%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50% 이상 살았을 경우 네. 계속 간병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추가 청구가 안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명 기간 때문이라도 무조건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 네. 네, 판결문을 받고 네. 그 이후에 네. 네, 만약에 살아 있을 경우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소송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10년 전에 판결이 된 사건입니다. 네. 네, 그건 물론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고요. 네. 10년 전에 판결이 됐는데 그때 10년 전에 여명 기간을 10년을 받을 거예요. 네.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네. 통화를 하면 멀쩡해요. 네. 이제 척추 손상으로나 마비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다시 소송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병인에 네. 대해서, 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제기한 사건인데 네. 만약에 이분이 10년 전에 합의를 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소송 제기를 못 하겠죠.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호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네, 소송을 저는 추천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네네. 네. 물론 금액도 차이 나지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다치신 분들이고 평생 이제 누군가의 간호 개호를 요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합의 시점, 네. 그다음에 간병비 문제, 그다음에 소송 시점, 종결 시점까지 여러 가지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엄청 고민, 예, 복합적으로 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조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네. 네, 왜냐하면은 요즘 보험사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개호가 8시간 나오잖아요. 네. 8시간 나오면은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간병비가 42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판결이 8시간, 그러니까 신체 감정에서 8시간 나왔으면은 판결문에도 42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 판결문에는 6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험사가 뭘 주장하냐면 이때까지 간병비 쓴 거 봐라. 네, 300만 원도 안 썼다. 네. 근데 왜 앞으로는 420만 원을 인정해야 되냐? 네네.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네. 보호자가 간병한 경우 네. 간병비 지출도 안 했는데 왜 간병비를 줘야 되냐? 네. 라고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나중에 보상받을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계획을 잘 짜고 치료 계획부터 해서 네. 보상 계획을 잘 짜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 개호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요. 네. 10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해요. 맞습니다. 네. 워낙 다양한 네, 케이스에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네. 워낙 치료 방법도 많고 변수가 많잖아요. 병원만 한 10군데 다녀야 되는데 네. 네, 변수도 많고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더 이제 돌아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보통 3개월, 네. 3개월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병원 갔다가 다음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고 다음 병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계획도 잘 짜셔야 되고 그래서 이 개호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상담도 한 2시간 정도 네. 해도 모자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모든 걸 전부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해 놓은 것도 개호 사건 중에서도
1편부터 한 5편까지 나눠서 제가 방송한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간에 네. 지금 말했던 거 말고 네. 꼭 이제 뭐 해야 될 언급해야 될 또 중요한 내용 없을까요? 큰 부분은 아닌데 네. 이제 우리 기저귀값, 네네. 그다음에 욕창 바디 방지 방지 패드, 네. 예. 그다음에 뭐 카테터 등등 이제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영수증을 자꾸 모아서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영수증을- 거죠. 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될까라는 생각에 영수증을 많이 버리세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발급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사실 목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책자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뭐 정리하는 습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이미 설명드렸던 게 네. 날짜별로 정리를 해라.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뭐 산 거다라고 네. 풀로 붙여가지고 홍책에 정리해 놓으면 네.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청구하고 한 번에 이제 지급받기가 쉽다. 네네. 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어요. 음. 네. 자, 그래서 한 5편 정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주 진단부터 추간 반탈출증 그리고 골절 그리고 중상해까지 네, 이렇게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네. 다음번에 또 자주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같이는 토론하는 시간 네, 네.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 변호사님들도 전부 다 네네. 네, 한 6명 모여가지고 네네.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번 방송으로 이 토론하는 거는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